네, 탈원전 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통계청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관련된 통계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시작은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부동산과 관련된 자신감을 피력할 때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인용했던 이 통계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네, 들으신 것처럼 2019년 11월이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때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당시에 11% 올랐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많은 언론이 장관이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닌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실제 체감 부동산 상승률은 뭐 40%, 50%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것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산하의 감사원이 당시 통계청 자료를 좀 왜곡한 거 아니냐, 국토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좀 거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정익진 의원, 실제로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좀 나와야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에 있던 주요 공무원들이 통계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유리한 쪽으로만,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내서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얘기했다, 국민을 속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예. 지난 정부에서의 집값의 폭등은 역대급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집값만 오른 게 아니고 매매값만 오른 게 아니고 임대, 전세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집을 멋모르고 팔았더니 또 문 대통령이 집 팔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집을 팔았더니 이제 그 가격으로는 전세도 불가능했다. 이런 아우성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또 장관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은 통계 뒤에 숨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통계법을 찾아보면요.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통계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공공자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통계가 이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통계법에 보면은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예. 만약에 이걸 위반해 가지고 통계 종사자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예.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끔 벌칙 규정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피부로 느끼는 것과 정반대의 그런 수치를 들면서 예. 그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부동산 주로 통계입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셨지만 통계는 이 뭐 정치 권력의 교체와 무관하게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정책 위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당시에 김현미 장관의 이 부동산 값 상승에 대한 인식은 조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언론들의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통계를 조작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봐서 그렇게 한 것인지 단순한 과오인지 이 부분은 좀 감사원 감사 결과 좀 나와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통계를 분석하거나 보는 이런 부분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영국의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3개 있는데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과 통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통계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 뭔가 감사원이나 뭔가 이게 뭐 검찰을 동원해서 이제 이 통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 부분까지 다시 이제 사정에 이제 칼날을 갖다 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체감 지금 폭락은 거의 25%에서 50% 가까이 폭락한 걸로 보이는데 예. 실제 지금 통계는 10%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통계와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갭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예, 뜻이군요. 갭이 있고 어느 지역에 표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 또 아파트만 하느냐 또는 뭐 가열지구만 하느냐 전체 부동산을 하느냐 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차이가 있고요.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수요를 억제해서 좀 더 이런 그 부동산 투기와 거품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고 그런 거에서 통계를 가지고 가능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부동산 이런 그 거품과 투기 결과를 막 부추기고 결국 정치권이 공격하고 언론이 막 지금 안 사면 마치 안 된다고 연끌까지 해서 다 사라고 만든 결과가 지금 현재 부동산 지금 대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다 반성을 해가면서 봐야 될 문제인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다 예. 가격을 올린 것처럼 올리는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처럼 됐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말했던 대로 부동산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걸 자제했으면 지금 이런 부동산이 엄청 폭락하면 괴로움이 덜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정책에서 그 주무 장관이 지금 현재 통계를 이야기할 때 국민들이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 현실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두수 자, 총장님 지금 여야 얘기를 좀 잠깐 듣고요. 제가 예, 발언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통기 조작은 국회 문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뭐 탈원전이라든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망신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며 통계 조작은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예비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지난 정권의 통계 조작의 전모를 파헤쳐서 불법이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계 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 통계의 체계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법이라고 하시니 지금 모든 통치 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다 몰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모욕 주기를 통해서 그걸로 인기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것 아닌가. 예, 근데 지금 잘 보셔야 될 대목이 김현미 장관이 2년 전인 2020년 7월 달에 국회 본회의에 답변할 때 서병수 의원과의 대화에서 11%, 11%라고 놀라잖아요. 뒤에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웅성대면서 소연스러웠어요. 예. 그 말은 뭐냐? 달랐단 말이에요. 아주 체감하고 너무 달랐다. 심지어 다른 민간업체에서는 조사를 해보면 52%가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김현미 장관이 근거로 삼았던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을 어떻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의 중간에 어떤 조사 과정을 보면 첫째, 한국부동산원은 자료를 왜곡했어요. 어떻게? 집값이 덜 오른 지역의 표본을 많이 갖다 썼단 말이에요.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조사원이 조사한 것이 아닌 다른 숫자를 임의로 기입했다고 돼 있어요. 이 감사원 감사에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예. 이것은 단순하게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과 조작으로 넘어간다. 두 번째, 통계청장이 2018년 9월 달에 갑자기 바뀌어. 황수경 씨가. 왜 그랬습니까? 결정적으로 보면은 가계 소득 분배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나면서요. 왜? 예.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갑자기 최저임금을 급히 올렸는데 그 효과가 반영 안 되는 예.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황수경 청장을 압박을 했는데 대통령 청와대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교체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감사원 조사를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예. 후임도 조사받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본다 치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주택 가격 동향, 자 집값, 가계 동향 정보, 자 소득과 소비, 고용 동향, 일자리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사지를 했다. 손을 봤다. 더 나아가서는 왜곡과 조작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에요. 물론 결론은 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그래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저는 그래 보시죠. 보이죠. 왜냐면 이거는 흔히들 하는 말로 숫자는 거짓말 안 해야 되잖아요. 정권을 알겠습니다. 떠나서. 오늘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 사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익진 변호사, 야당에서는 이른바 감사원이 전 정부만 수사하는 거에 조사하는 거에 대한 감사하는 것에 대한 이른바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야당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건 모르겠고요. 예. 이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은 거의 모든 그 계약은 수의 계약이 아닌 그 경쟁 계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수의 계약 사유에 해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제가 제일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사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서초동에서 출퇴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저런 부작용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아마 감사원에서는 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다음에 수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능력이 있는 업체가 한 것이냐, 그다음에 공사가 제대로 적시에 그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잘못된 통계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편집 왜곡한 건가? 그건 하여튼 통계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예. 있었고 문재인 정부뿐 전 정권에서도 통계에 관해서 이게 통계가 맞는 거냐 하는 의혹 제기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제 기억에도 몇 건 있었는데 이 대목 부동산 그리고 소득 비정규직 관련해서 있었느냐 하는 건 지금 감사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통계 수치와 체감 수치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는 것은 맞죠. 예. 근데 이제 이때 부동산 관련해서 보면은 너무나 그 격차가 컸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저희도 뚜렷이 기억하고요. 이건 일단은 감사원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하려고 했다거나 통계청에 압력을 넣었다거나 그런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좀 너무 심한 겁니다. 전 정권에 대한? 전 정권에 대한 예. 어떤 압박으로서 너무 좀 심하게 가는 거고요. 이 사안은 이런 비슷한 사안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 정권, 전 정권에도 꾸준히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꼭 기록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 수사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결과가 나봐야 이제 저희가 이게 맞냐 틀리냐 또 잘못했냐 안 했느냐 이제 이렇게 좀 따져 물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